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는 건지부터 오원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공 30년 된 주택은 재건축 첫 단추였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와 조합을 만들어 사업 인가를 받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이젠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5에서 6년 단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도 풀리는데 지금은 30년 된 건물이 66%를 넘어야 가능했지만 이젠 60%로 낮아지고 촉진지구는 50%만 돼도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벌써 들썩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래도 반기겠죠. 거래는 상당히 활성화되죠. 상당히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튼튼한 건물을 허물 필요가 있느냐부터 저희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저희 건물이 정말 얼마나 노후하고 그게 합당한 건지.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주 계획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그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부는 또 2년 안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이미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사서 임대에 등록해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 경기를 띄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담부터 꺼냈습니다. 과거에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이제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 관사의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언급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없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관건은 건설사 참여입니다. 실제 재건축 사업이 흐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곧장 이 재건축 사업에 이런 온기나 영향이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좀 미지수죠, 아직은. 이미 치솟는 공사비와 PF 부실 우려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살리긴커녕 세수만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여의도, 목동 등 상급지만 들썩일 거란 전망과 함께 총선용 대책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투기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표를 얻으려고 하는 총선용 정책이 아닌가? JTBC 이상화입니다.